자,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잠깐만요. 여기 안에는 약간 우리 예전에 열렸습니다. 자, 한번 내부. 와, 이거 잠깐만, 너무 이거 이런데 이제 여름날에 잘못 들어오면 이제 구데기 엄청 돌아다니죠. 안 그래도 지금 현장에 딱 왔는데 뭔가 이상한 그 똥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거든요. 시청역이나 화성 IC나 이런 곳들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공장을 쓰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은 위치란 말이에요. 5억 7천만 원 최저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치자면은 평당 189만 원으로 확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권의 감정가가 270만 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평당 100만 원이나 낮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질문 진짜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장 경매나 공장 투자 그리고 토지를 사서 공장으로 개발하는 이런 개발업을 할 때에도 이런 점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공장 경매와 공장 투자 그리고 공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셔리형입니다. 오늘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성리에 공장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한번 나와 봤습니다. 여기가 공장이 앉아있는 그 토지의 위치 자체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공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 여건이에요. 근데 저쪽에 보면은 시청역이나 화성 IC나 이런 곳들도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공장을 쓰기에는 전혀 나쁘지 않은 위치란 말이에요. 대신 우리가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장의 개별적인 조건이나 그 땅의 용도 지역이나 그 주변의 상황들이 안 좋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경매 물건으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물건까지 들어오는 길은 어때요? 우리 물건 자체가 60평짜리 소형 공장 창고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4m 정도 되는 도로폭,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자체는 여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도로 지분이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진출입 관련해서는 전혀 이슈가 없는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표님, 지금 이 물건은 그러면 금액은 얼마 정도에 나왔나요? 지금 신권의 감정가가 8억 1,6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차례 유찰이 됐기 때문에 30%가 떨어지죠. 그래서 5억 7천만 원 최저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치자면은 신권에 270만 원이었다가 현재는 평당 189만 원으로 확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때요? 가격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신권의 평당 감정가가 27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주변에 안성리나 신남리, 대신 안성리도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남리에 붙어있는 안성리나 화성 IC에서 10분 이내로 편안하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 토지의 용도 지역 자체가 계획관리이면서 신축이나 준신축 공장이었다 그러면 사실상 300만 원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권의 감정가가 270만 원이다?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 평당 100만 원이나 낮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신 우리 물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기 땅의 용도 지역 자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라 생산관리 지역이에요. 그럼 생산관리가 왜 안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산관리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에 비해서 단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폐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까지 건폐율을 쓸 수가 있지만 생산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을 그만큼 적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계획관리에서는 우리가 공장 건물을 쉽게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건축물 대장상에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관리 같은 토지에서는 우리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제조업소가 허가가 안 나와요. 결국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밖에 없다. 대신 이제 건물의 생김새가 공장이나 2종 제조장이나 1종 소매점이나 거의 100% 똑같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마당이 이렇게 이제 일부 펼쳐져 있고, 원래는 건폐율 20% 쓸 수 있으니까 마당이 상당히 넓어야 되는데 마당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보니까 가설 건축물 우리 천막이 엄청나게 크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면에서 딱 보면은 막혀 있는 성벽의 느낌이에요. 이따가 이제 경매 물건 한번 내부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물건입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우리가 생산관리 지역 공장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아무래도 비어있는 땅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설 천막을 이용해서 적재 공간이나 보관 장소, 작업 공간 등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이거 뭐 거의 옆에서 보니까 일단 길이 자체는 2배가 훨씬 넘어요. 아무래도 건폐율이 적게 쓸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건물 건폐율이 19점 몇 %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막을 크게 설치해서 아무래도 보관 공간이나 적재 공간으로 좀 잘 쓸 수 있게끔 구성을 해 놓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은 물건을 한번 살펴보러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정면에서는 마땅한 입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랑 요 천막 사이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사실 오늘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또 배가 많이 나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런데 우리 임장하러 와서 들어갈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이런데 거미줄이 상당히 많이 껴 있어서 뭐 얼굴에 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자, 잠깐 들어가는 사이에 여기 안에를 보니까 컨테이너가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의 사이즈가 크지 않은 소형 창고나 소형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서 사무실로 또 많이 사용을 하시죠. 자,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잠깐만요. 여기 안에는 약간 우리 예전에 도박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야, 여기 그냥 짱 박혀가지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포커 치고 이거 하면서 그냥 뭐 점심값이나 좀 벌어가고 아주 아늑한 공간이 또 숨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사이로 지금 나와 봤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건물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의 본 건물이죠. 요게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등재된 건물이에요. 건물 사이즈는 딱 봐도 한 60평짜리 소형 사이즈고, 사용 승인일 자체가 2023년 1월이기 때문에 지금 뭐 몇 년 안 된 완전 깨끗한 준신축 건물의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아까 있다고 했었죠. 왜냐면은 여기가 생산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2종 제조업소 허가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건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헤비한 제조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안에서 작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립이나 포장, 가공 정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창고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사용상의 목적이 상당히 한정될 수밖에 없는 건물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또 가설 공간이 조금 있어요. 여기 한 8평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에 쪽문이 지금 하나 있거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한번 내부. 와, 이거 잠깐만, 너무 이거 깜깜해 가지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카메라에. 근데 지금 냄새가 이게 확 찌르는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그 고춧가루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곡물 약간 이게 좀 발효된 냄새이기는 한데,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곡물 가공해가지고 이게 뭐 약간 껍질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데 이제 여름날에 잘못 들어오면 이제 구데기 엄청 돌아다니죠. 자, 여기 왼쪽에는 화장실 하나 들어가 있고, 근데 우리 경매 물건 특징을 보니까 여기 건물이 지금 60평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건폐율을 낮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본 건물보다도 요 가설 천막의 공간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넓이가 경매 정보 상에는 한 85평 정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물 60평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이렇게 가설로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는 천막 도어를 열어가지고 이제 마당 공간이랑 여기 적재 공간, 그리고 공장의 본 건물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건물의 층고도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판넬 개수를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 일반적이네. 그냥 7m 정도 나오고 있네요. 근데 상당히 좀 넓어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건물 자체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천막이랑 본 공간이랑 열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특징적인 게 여기에 행거 도어가 없습니다. 원래는 옆으로 열 수 있는 행거 도어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마감 상태를 보니까 준공 후에 도어를 다 털어내고 마감을 해가지고 아예 오픈된 형태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물 뒤편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뒤편 그 데크 부분이죠. 우리 경매 정보지상에서도 여기 데크가 상당히 넓게 빠져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데크를 짜놔가지고 좀 뒷마당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장이 방치된 지가 오래됐다 보니까 데크 위로 이런 덤불이 좀 많이 자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보더라도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판넬의 색깔이나 뭐 아니면 훼손 정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23년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지났죠. 그래서 방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대표님, 그 방금 전에 실내 갔을 때 안에 마대자루 같은 게 엄청 많던데 이런 거는 낙찰 받았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안에 들어가 봤을 때 거의 마대자루 그 곡물 껍질 담은 거 같은 거 그게 거의 뭐 2층, 3층, 4층 구조로 계속 엄청나게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걸 딱 보는데 만약에 이런 공장을 낙찰을 받는다 하면은 가장 큰 걱정거리는 명도입니다. 명도. 아무래도 낙찰자 입장에서는 전 소유주와의 원활한 명도 협의를 통해서 그걸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낙찰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낙찰 받으신 분들이 보통은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료 폐기물이나 곡물 폐기물이나 이렇게 약간 특수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상 외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하시기 전에 이런 처리 비용들이 만약에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보고 정확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정받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베스트는 전 소유주와 원활하게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장에 딱 왔는데 뭔가 이상한 그 똥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주변에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농장에서 나는 그 동물 약간 똥냄새 같기도 해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저기 앞에 보이시죠? 지금 우리 공장의 옆마당에서 우리 젖소들이 상당히 가깝게 너무 잘 보이고 있어요. 요 앞에 보이시는 도로, 이거를 타고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젖소 농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농장뿐만이 아니라 저기 앞에 쪽도 다 소 키우는 농장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아무래도 그 소 똥 냄새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거를 이런 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편물 도착 안내서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다 오징어 말린 것처럼 다 말라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에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거의 뭐 곰팡이가 지금 다 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장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켠에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고 뭐 출입을 통제를 한다던가 관리 감독 하에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다른 팀들도 와가지고 임장하면서 막 들락날락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전혀 뭐 유치권자에 의해서 출입 통제나 건물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공장의 마당 앞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봤던 농장이 이쪽 편에 있는 지금 농장이고 여기 맞은편에도 또 농장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안쪽까지 농장이 쭉 들어가 있으면서 저렇게 젖소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대표님, 이런 농장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농장들이 있으면 이런 경매 물건 낙찰받을 때 뭘 조심해야 되나요? 질문 진짜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장 경매나 공장 투자 그리고 토지를 사서 공장으로 개발하는 이런 개발업을 할 때에도 이런 점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장들이 근거리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장이나 창고를 사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냄새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여름에는 우리 요만한 그 쇠파리 있죠, 쇠파리 몸통 이만한 거 포동포동 살찐 거, 이런 것들이 공장으로 엄청나게 날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대표님 하나는 공장 안에다가 우리 파리 잡는 끈끈이 있죠, 그거 몇 개 달아놔 가지고 하루에도 그거를 몇 번씩 갈아주거든요. 그만큼 많은 우리 쇠파리들이 농장에서 날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뭐냐, 그런 공장 창고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만큼 꺼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물건이 그런 위치, 다시 말해서 농장과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럼 냄새나 똥파리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되는 속도, 매매되는 속도가 훨씬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장이 없는 인근 지역의 공장 시세가 예를 들어서 평당 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경매 물건 같은 조건에서는 평당 300에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냄새와 똥파리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갖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고 투자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입찰 가격이라던가 내가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조금 보수적으로 낮춰 잡아서 리스크를 조금 피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제가 귀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트랙터계 벤츠 존디어 트랙터. 야, 이 자태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발통이 거의 뭐 제 가슴팍까지 지금 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마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뭐 거의 벤츠 삼각별보다도 더 멋진 우리 뿔 달린 사슴 뛰어다니는 존 디어. 야, 진짜 이런 농기구 보면은 상당히 또 멋있습니다. 이게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더 구경이 크죠. 그래서 거의 뭐 제 얼굴 높이까지 뒷바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하나 타고 다니면은 뭐 진흙이나 뭐 논두렁 이런 데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 농번기 때 보면은 막 마이티 막 이런 거 트럭 타고 막 이렇게 가다가 뒷바퀴 빠져가지고 막 못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존디어 형님 오셔가지고 딱 끈 매달아가지고 당겨주면은 바로 그냥 탈출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 또 명품 트랙터 하나 구경하고 갑니다. 참고로 여기 뒤에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트랙터가 요 뒤에 달 수 있는 그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옵션이 진짜 몇 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트랙터 본체만 몇 억, 그 다음에 요런 뒤에 옵션별 장비 기구에 따라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옵션에 따라서 진짜 트랙터의 구매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뭐 공장 경매랑은 아무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공장 경매 물건 바로 옆에 우리 물건 번호 2번 같이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이 경매 물건은 토지 경매 물건인데 430평 정도 되는 토지예요. 근데 신권의 감정가가 12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유찰이 돼서 평당 90만 원으로 지금 토지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공장 경매 물건이랑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있는 빈 토지 경매 물건도 용도 지역이 똑같이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용도 지역에서 오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버무려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토지 경매 물건이랑 여기 앞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이랑 같이 세트로 임장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지금 바람이 또 제대로 부니까 농장 냄새가 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가 경매 물건을 접근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임대와 매매되는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안성리에 나온 공장 경매 물건을 같이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물건은 입지적인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이 토지가 갖고 있는 단점, 그리고 건물의 구성과 그 앞에 모양새, 그리고 그 맞은편에 농장들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 있는 점들,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가격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평당 189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관리 지역의 준시축 우리 공장들 평균적인 거래 시세가 300 중반에서 후반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값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낮은 금액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이번 경매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